민주당이 언제부터 이런 당이었죠? 오랫동안 지켜봐왔지만 이런 식으로 당원들을 겁박하는 건 처음입니다. 윤석열의 입틀막, 윤석열의 녹취, 이런 거 하나도 욕할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민주당 전체가 아닙니다. 콕 집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 경기도당, 그리고 무소속 김관영에게 붙은 안호영과 그 주변 의원들, 이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기 시작했는데 아직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매일 논평을 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심각합니다. 경고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논리가 얼마나 타당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역풍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걸까요? 아니면 안 한 걸까요? 최근에 경기도당에서 이런 경고문을 냈습니다. 민주당 후보 낙선운동과 공천 취소 압박,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의 경기도당이기 때문에 이 정도 경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일부 세력이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사퇴와 공천 취소를 요구하며 이른바 전당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선 이 문장에서부터 문제가 보입니다. 일부 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김용남 후보의 사퇴와 공천 취소를 요구하면 일부 세력에 포함된 사람이라는 걸까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김용남 후보는 정당한 당내 절차와 공천 과정을 거쳐 선출된 공식 후보입니다. 이걸 누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심지어 정청래 대표가 공천한 것도 아니라는 걸 대부분이 압니다. 이미 정청래 대표는 본인의 전략 공천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럼 이 공천을 누가 했을까요? 김용남을 밀어주는 최고위원인 사람이 유력하겠죠? 그러면서 이현주가 그렇게 자주 언급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제보를 접수해 그 배후와 조직적 개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입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용남 후보가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대부분의 당원들과 스피커들이 밀어줬겠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의혹이 나왔습니까? 그간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지만 그중 가장 판세를 흔든 건 차명 대부업 의혹 아닌가요? 이것도 의혹을 당원들이 키운 게 아니라 김용남 후보의 가족과 김용남 후보 본인의 녹취,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 키운 겁니다. 관련 녹취록 연이어서 들어볼까요? 농업회사 법인이 이 지분을 100%를 갖고 있다고. 1년에 한 3, 4억 정도 이익이 나요. 대부업체는 뭐 장사가 조금 잘 될 때도 있고 덜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배당은 뭐 어차피 다 내 거니까. 자기는 정치할 사람인데 대부업 하는 게 뭐 어쩌고 또 그런 소리 하는 거. 내 이름 갖고 다 안 되니까 지금 차명으로 다 안 되니까 농업법인인가 뭔가 그거 내 명의로 해가지고 그거를 대부업체한테 투자한 거로 해가지고 남의 명의로 지금 이용해 먹으니까 난 솔직히 그게 짜증나는 거지. 아무리 동생이라도 대부업체를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있다가 너한테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아니 그냥 뭐 찾아서 갖고 있다가 만날 때 주던지. 800 현찰 1000만 원 이하까지는 뭐 은행에서 현찰로 찾아도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내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몇천만 원씩 넣을 테니까 나보고 약간씩의 수수료를 먹어라 이 소리네? 그렇지. 내가 취업 많이 시켜줬다 지금. 아버지도 여기서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재수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는 거고. 이런 녹취를 듣고 어떤 유권자가 선뜻 김용남이라는 후보를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업 운영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유권자들이 아무리 합법이라도 대부업을 운영한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 후보로 나올 수 있겠냐라는 말을 합니다. 서민 피 빨아먹는 게 대부업이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진짜 막판까지 몰린 어려운 분들이 대부업을 선택하는 그 서름, 서민들이라면 당연히 압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민주당 후보였다는 것에 일단 충격을 받은 거죠. 단순 운영도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 맞는데 차명으로 운영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니 문제가 된 겁니다. 심지어 김용남 후보의 해명이 녹취와 자료로 계속해서 뒤집히고 있고 최근에는 어떤 걸 공개했죠? 차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데 예금 거래 내역서를 공개하며 본인이 해당 대부 법인으로부터 받은 게 없다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장난까지 하니 당원들이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사퇴를 안 하는 건 김용남 후보 개인의 의지라 칩시다. 그럼 도대체 경기도당에서 이런 걸 올리는 사람은 대체 누구냐? 관련 내용 영상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단 수석 대변인이 누구냐? 부승찬 의원입니다. 그리고 김지호 변호사도 있고요. 그 외에도 대변인단 숫자가 엄청 많아요. 근데 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미안한데 다 듣보잡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인단 이름으로 나오는 이상한 논평들이 있죠. 이거는 김승원 경기도당 위원장 그리고 부승찬 경기도당 수석 대변인 이 둘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 이 둘의
컨펌 없이 저런 논평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둘은요, 공치모, 더민혁, 친석계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김승원 위원장, 부승찬 수석대변인 이 인간들 뉴 이재명하고 함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의 역사에서 문재인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가만두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 유권자의 선택을 왈가왈부하며 당원들을 겁박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그런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죠. 그런 비판과 후폭풍이 두려웠다면 그만큼 검증을 잘해서 내보냈어야 하고 그 역할을 못한 건 오히려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목소리를 세력으로 몰아간다?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다를 게 없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경기도당의 이중잣대입니다. 경기도당이 이런 식으로 경고를 할 거면 이현주와 강득구부터 제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용남을 지지하는 것까지 100번 양보해서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이현주와 강득구가 전북지사 선거판에 끼친 영향, 이것이야말로 해당 행위 아닙니까? 경선에 불복한다며 단식하던 안호영을 찾아가서 한다는 건 정청래 대표를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전북지사 선거판이 말 그대로 개판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원택 후보입니다. 그런데 김관영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고 선언한 뒤로 지지율이 김관영한테 쏠리고 있습니다. 김관영은 현금 살포하다 걸려서 제명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명당한 사람을 옹호하며 힘을 실어준 게 누구냐? 바로 이현주와 강득구입니다. 증거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그 전에 김관영 지사 건하고의 형평성이라든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제대로 감찰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절차를 제대로 밟고 경선을 하는 것이 공정한 경선을 보장할 수 있고 워낙 이것이 그 전에 김관영 지사 건도 있었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이 하루 정도 최소한 하루 정도는 경선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또 최고위원회에서도 상당한 격론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실 경선이 그냥 강행이 됐고요. 저기 김관영 전북지사님 와 계신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도 저랑 이현주님 아니 최소한 소명할 시간 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예? 근데 소명할 시간도 안 주고 바로 그냥 이런 부분에서 공감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방금 이 발언도 너무 웃긴 게 김관영을 제명할 당시 정청래 대표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보도도 꽤 많이 나왔는데 최고위를 긴급하게 소집했고 그 결과 최고위원들 만장일치로 제명이 된 거였습니다. 이현주와 강득구도 최고위원입니다. 안호영 단식장까지 가서 김관영을 감싼 것도 결국 쇼라고 봐야 합니까? 문제는 지금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의 전북지사 후보인 이원택 후보의 지지율을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이 빨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당 행위이자 그 행위로 인한 피해인 겁니다. 경기도당은 김용남을 지지하면서 해당 행위를 하는 이현주와 강득구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 정작 유권자들을 겁박합니다. 이건 민주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국힘 출신들에게 그렇게 관대했습니까? 심지어 경기도당은 대놓고 보안 수사권을 검사들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박균택도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들은 본인들이 투명하다는 걸 본인들만 모르고 있는 꼴 아닌가요? 지방선거와 전당대회가 끝나면 약 2년 동안 선거가 없습니다. 즉 정청래 대표 연임 후 민주당 개혁의 시간이 2년이나 주어진다는 겁니다. 당원들이 이기나 국힘 출신 유이재명 세력들이 이기나 어디 한번 해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촛불 청년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주십시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